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얼마나 흠집을 내고 악마화해야 직성이 풀릴까요? 또 철진한 사건을 가져와 야당 대표에게 모욕을 주고 창피를 주기 위한 정치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것도 여야 합의로 증인 채택을 하지 않기로 한 증인을 국회까지 불러들여서 말이죠. 사실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물론 사실관계를 확인해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맞는데요. 그건 누가 됐든 법을 어겼다면 당연히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언제적 사건인가요? 그리고 일부 내용은 무혐의 처분까지 받기도 했는데요.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는 공익제보자의 출몰이 이상하기만 합니다. 더욱더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건 장해찬 국힘당 청년 최고위원이 이 기자회견을 주도해 강행했다는 건데요. 누가 봐도 정치적 의도가 다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 사건은 아직까지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연루된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국힘당이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도저도 안 되니 이제는 법인카드 의혹을 또 꺼내든 건데요. 정치검찰의 국힘당까지 이제는 진짜 지겹습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이첩하고 수원지검이 이 대표가 사적 유용을 묵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중 수사하는 전담팀 체제를 가동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지난 6월 27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퇴임한 이후 이 사건의 제보자 A씨가 지난 8월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를 부패 신고 대상으로 접수한 겁니다. 이후 제보자 A씨의 호칭이 공익제보자로 둔갑했는데요. 그 전까지 모든 언론에서 그의 호칭은 제보자 A였습니다. 전현희 위원장이 퇴임하자마자 뻘짓이 시작된 건데요. 이래서 전현희 위원장을 빨리 쫓아내려고 그렇게 압박하고 괴롭혔던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익제보자 A씨라는 가명으로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금횡령, 법인카드 유용 등 치졸한 세금 횡령 문제 및 공무원 사적 유용 등을 제보하고 신고했던 조명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내일이면 열릴 국정감사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 예정되어 있었으나 무산되어 국정감사에서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 하려고 마음먹고 나왔습니다. 죄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 없이 여전히 굳건하게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 대표가 되어 활발히 활동 중인 이재명 대표님이시기에 이름과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국정감사 참고인 요청은 저에겐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큰 용기 내어 참석하기로 결정했는데 무산으로 인해 그 용기를 다시 접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직접 겪지 않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할 말도 없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겪었고 알고 있는 사실에 근거한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만 국정감사에서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공익신고를 하고 난 후 오롯이 감내해야 했던 모든 일들과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들이 겪고 있을 어려움에 대해 용기 내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18일 국회에서는 국힘당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이 사적 유용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던 제보자 A씨, 어느 순간 공익제보자로 변신한 조명현 씨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장 최고위원은 조 씨의 얼굴과 이름을 직접 공개하며 이 대표가 진실을 말해달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조 씨에 대한 국정감사 참고인 채택이 결국 무산됐는데 참고인 채택을 반대하는 민주당과 찬성하는 국힘당이 치열하게 맞붙었지만 결국 양당 합의로 채택하지 않기로 합의됐는데요. 그러자 갑툭튀하며 기자회견을 강행한 겁니다. 조 씨는 기자회견장에서 국감에서는 하지 못한 이야기를 이 자리를 통해 하러 나왔다며 이 대표에 대한 말을 쏟아냈는데요. 조 씨는 우선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혈세를 죄책감 없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을 하인처럼 부린 분이 국민의 고충을 헤아리며 어루만져주고 민생을 생각하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냐고 비판했는데요. 이어 이재명 대표가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며 개인적인 사과도 받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씨는 또 공익제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익신고를 하고 난 후 감내해야 했던 어려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거죠. 이 사건은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그 핵심 사안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잘못을 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하며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텐데요. 문제는 이 사건이 이토록 큰 사건인가 하는 점입니다. 몇백억을 헤쳐먹는 자들과 비교하면 조적지혈인 거죠. 법인카드로 식사비 7만 8천 원을 부당 결제했다며 이는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다른 사용권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일이었다며 제가 부하 직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사적 도움을 받은 점은 국민께 다시 한번 사죄드린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표는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 사무관이 쓴 사실도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 A 씨가 김 씨와 B 변호사에게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제한 정황이라는 대화 녹음을 지적했지만 경찰이 이에 대해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보자 A 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자리에 있었다면 그가 과연 공익 제보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정리하면 전현희 위원장이 6월 27일 퇴임하자 제보자 A씨가 이재명 대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신고자로 8월 21일 고발했고 그 사이 제보자 A씨는 공익 제보자로 둔갑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사건을 10월 10일 검찰에 이첩했고 이를 수원지검에 배당한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요. 원래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나와 요란법석을 떨어댔어야 하지만 이게 무산되자 결국 이날 공익제보자로 둔갑된 제보자 A씨의 기자회견이 열린 건데요. 진심 어메이징합니다.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배 비서관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8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 왜 또 이재명 대표 사건으로 둔갑해서 나타난 걸까요? 그것도 총선 6개월을 앞둔 시점에 말이죠. 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항상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대로 가만 놔둬야 하는 걸까요? 부패한 검사에 대한 탄핵,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 또 민주당 내부의 기각파, 소위 수박들에 대한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한 가지 바로잡습니다. 어제 MBN 단독으로 친명계 반대 속 이재명 대표 가결파 징계 안 한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저희 지도부는 가결파를 구별할 수 없고 구별한들 이분들에게 어떤 조치와 처분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 상태이고 특히 당원 징계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숙고 중에 있습니다. 정무적 판단 절차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조치는 과거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이는 신상필벌, 당연하고도 일상적인 당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선당후사입니다.